겨울 시즌 로켓그로스 마지막 입고 작업을 끝냈습니다. 판매량만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브랜딩이 안 된 제품 같은 경우는 벌써 카피하는 경쟁사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비슷한 제품을 가져온 뒤 트래픽과 가구매를 해서 순위를 올리고 가격을 낮춥니다. 이젠 진짜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의 속도를 더 내려고 합니다. 조언을 얻고자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요. 127만원으로 1인 브랜드를 런칭해서 100억 매출, 그리고 매각까지. 심지어 제가 직접 소비하던 브랜드의 창업자분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영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셀러분들에게 굉장히 값비싼 인사이트가 될 거고 방향성을 잡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머니 채널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팟캐스트 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제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흔한 그런 막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이제 이그나이트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한국에다가 유통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광고 대행사도 하나를 하고 있고, 또 조만간에 이제 스포츠 브랜드도 하나 또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예, 127만 원으로 처음 브랜드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매각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00억대까지 갔죠, 매출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브랜드 단일 매출은 한 80억 정도였고요. 그리고 네. 기타 법인 매출을 합계했을 때 100억이 조금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냥 100억이라고 부르는 게 어감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100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그래도 1인 브랜드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아예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판매가 된 거죠? 그냥 예. 광고를 하셨나요? 아니면 저는 매출이 거의 한 2, 30억 넘어갈 때까지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더 쉽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내가 만든 옷을 사실 애초에 제작이 되기 전에 디자인만 되어 있고 이제 샘플이 나와 있는 시점에 그 당시에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서는 뭐 패션 학도, 뭐 스트릿 패션, 뭐 이런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내가 만든 옷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착용한 네. 이런 컷들도 올려놓으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반응을 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보나파이드라는 채널과 네네. 그리고 디젤매니아라는 그 카페 채널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만든 옷인데 어떤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리니까 뭐 디스퀘어드 카피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그죠, 많이 그죠. 있었지만, 또 반대로 이거 구매하고 싶다라는 음. 사람들도 많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확신을 얻고 이제 런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팬덤이 조금씩 확대가 되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니까 서서히 판매까지 이어지게 됐던 그런 상황인 거죠. 와,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바이럴이 된 거네요. 예, 맞아요. 근데 아. 지금으로 치면은 사실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을 타기 때문에 그쵸. 관심사가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타겟팅이 알아서 스스로 예. 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 노출을 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죠. 첫 제품 출시하기 전에 이미 커뮤니티에서 조금 네임드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저는 사실 그때 커뮤니티 활동을 거의 처음 해봤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판매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바이럴 시도를 하신 거네요. 예, 맞아요. 그냥 뭐 커뮤니티에서 굳이 활동을 한다면은 이제 제가 옷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뭐 중고 명품 거래 뭐 이런 것들, 그 정도만 있었어요. 그게 좀 디젤 매니아가 조금 까다롭지 않나요? 거기 의심하는 분들이 많. 예. 그 당시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와, 지금은 엄청 탐정들이 많아가지고. 저 아마 아직도 정지돼 있을걸요. 이미 아이디 몇 개는. 몇 개는 아니고 제가 하나를 했었는데, 네. 제가 이쪽 시장에서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 검열이 굉장히 좀 되게 타이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정지를 당했었고, 그게 거의 한 17년도, 16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한 2, 3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정지를 당했었으니까. 그때는 이미 대표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네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랭킹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뭐 정말 순위권 안에 항상 들었었으니까 인지도가 많이 쌓여 있었죠. 그럼 만약에 현재 온라인 셀러들에게 예.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기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상품을 소싱하는 거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대량 등록을 하는 그런 시대보다는 저는 정말 하나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분은 이 손목보호대라는 상품 네네. 하나 갖다가 연에 한 12억씩 매출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특정 뭐 가죽의 지갑을 이제 뭐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연에 뭐 한 20억씩 내시는 분도 있고 어. 또 어떤 분은 견과류 정과 하나 갖다가 연에 30억씩 매출을 내시는 분도 있고 네. 네, 정말 다양해요. 아, 이게 진짜 상품을 막 100개, 200개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두세 개 갖다가도 뭐 정말 연에 10억, 20억씩 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나의 상품을 본질적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서 이 상품을 떳떳하게 신뢰를 갖고 내가 직접 이 상품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훨씬 더 그렇죠. 중요한 시대가 될 거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시작부터 뭐 공장을 예. 운영하고 계시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아 전혀 아니에요.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손목보호대 네.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ODM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신에 손목보호대가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 상품들을 전부 다 발주를 해가지고 네. 상품에 대한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나하나 다 해보신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단가에 이 정도의 품질이면은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충분히 팔아볼 만하다. 그래서 샘플을 그렇게 수십 개를 다 이제 컨펌을 하시고 나서 제대로 된 상품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판매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소자본으로 하신 건가요? 그분도 200만 원도 돈이 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예. 대표님 그 브랜드를 사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 연락을 주신 분이 제 전에 그 다른 투자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약간 컨퍼런스 같은 거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알게 된 분이 저를 이제 투자하기 전에 먼저 다른 브랜드를 투자를 했었고 같은 카테고리 내에 여러 개의 브랜드를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생산비도 더 절감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좀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삶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좀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많이 했어요. 막 슈퍼카 같은 것도 막 타고 다니고 어. 차도 막 사고 싶은 것도 막 여러 대씩 사고 막 명품을 맨날 사고 이게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몇백만 원씩 쓰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돈의 정말 일부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치스러운 생활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과 비례해서 자산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근데 자산은 계속 더 줄어들고 이런 일을 좀 겪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예전보다 오히려 더 타이트한 생활로 돌아왔어요. 뭐 돈을 지금 이제 또 자식도 있고 네. 애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좀 사치적인 생활보다는 조금 더 무언가를 하나하나 모아가는 그런 생활을 좀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예, 뭐 월 1억 매출을 올려도 예, 폐업하는 현실 뭐 예. 이런 제목의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조금 셀러들이 힘들다는 것 같은데 예. 대표님께서는 구매 대행 혹은 예. 위탁 판매 이런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저는 구매 대행 그리고 뭐 위탁 판매 이쪽 시장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실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브랜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들은 어디서나 소싱을 할 수 있는 상품이고 또 반대로 누구나 팔 수 있는 네. 상품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에는 뭐 1,000원에 갖고 와서 10,000원에 팔 수 있는 그런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과 이제 한 몇 개월만 지났을 때는 1,000원에 갖고 와서 뭐 2,000원, 3,000원에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구매 대행 위탁 판매 다 좋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상품을 제대로 갖고 와서 ODM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라.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에 필요한 상품들은 다 나와 있고 이미 우리는 좋은 상품들, 편리한 상품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는데 편리한 척하는 좋아 보이는 척하는 그런 상품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상품들도 결국에는 브랜드라는 이 신뢰와 희소성을 갖지를 못하면은 결국엔 나 혼자서만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살면서 쇼핑몰이나 구매 대행의 회사를 매각을 했다. 혹은 누군가가 이제 인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당연히 VC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 사업군을 인수하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인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뭐 한 달에 뭐 한 500, 뭐 300 이 정도의 정말 용돈벌이를 뭐 단기적이라도 네. 하겠다라는 생각이면 저는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뭐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노력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관점이 있으시다면 저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셀링 방식은 조금 끝이 정해져 있는 예. 그런 거 같네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 끝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점점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맞아요. 정보의 격차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예,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제 알리 테무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하니까. 예, 맞아요. 이게 브랜드라는 거에 대한 어원이 저도 예전에 책에서 봤었는데 네. 소에다가 이 직인을 찍는 거에서부터 브랜드가 이제 어원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잘 키운 소가 남들과 똑같은 가치를 받는 건 사실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내가 그냥 막 키운 소면은 남들과 똑같은 가치를 받으면은 이제 오히려 제가 뭐 드린 투자 대비 높은 가치를 받는 건데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잘 예쁘게 키웠는데 이거를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남들과 똑같이 이제 저가로 평가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나한테는 좀 억울한 일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브랜드라는 것은 신뢰를 기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알리나 테무가 초반에는 굉장히 좀 그죠. 흥했지만 확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확 올라왔다가 확 죽어버린 이유는 소비자들이 막상 여기에서 구매를 해보니까 잘못된 상품이 오기도 하고 품질도 굉장히 떨어진 상품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이상 구매를 하는 그런 도박 같은 내 돈 주고 도박하고 싶진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들이 앞으로 브랜드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좀 하고 있어요. 개인 셀러들도 예.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무조건 하셔야죠. 이 브랜드라는 게 꼭 히스토리와 어느 정도의 그런 가치관을 반드시 투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라는 것은 사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브랜드거든요. 네. 물론 이 브랜드가 얼마만큼 희소성이 있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브랜드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신뢰를 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브랜드고 예. 엑시트까지 하신 거니까 예. 그거에 대한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저도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한 게 예. 무조건 2025년에는 브랜딩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도 할 거고 하는 과정을 다 영상으로 공유를 하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관련 있는 분을 찾다가 이제 대표님을 뵙게 된 거거든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이런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편집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네. 네. 예,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발견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퇴사 이유 중 하나가 같은 회사의 상사를 보며 자신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큰 길을 선택했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덕에 조금은 안정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할게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